이번 영상에서는 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영상부터는 재료관리 파트 시작이죠.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식품의 구성 성분부터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럼 식품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입니다. 뭐라고요?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 먼저 특수 성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특수 성분에는 식품의 색, 맛, 냄새, 그리고 효소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시험에서 다음 중 식품의 특수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일반 성분은요? 일반 성분은 고형물과 수분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고형물은 다시 유기질과 무기질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유기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으로 구성됩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의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등등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수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수분은 영양소가 아니에요. 뒤에서 배우게 될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가지가 영양소예요. 그럼 수분은 뭐냐? 수분은 이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영양소가 이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분은 열량을 내지 않습니다.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가지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량은 바로 칼로리를 뜻합니다. 수분의 특징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분은 2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자유수와 결합수입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고버섯이 어떻게 돼요? 표고버섯 속에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쪼그라들겠죠. 이때 증발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보통 물이 자유수고요. 계속 말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결합수예요. 결합수는 식품이랑 단단히 붙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평소 알던 물이랑 다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자유수는 밀도가 낮아서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즉 압착하거나 건조하면 날아가는 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할 때도 자유수를 이용합니다. 반면에 결합수는 식품 속 성분과 단단히 붙어 있어서 밀도도 높고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압착해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단히 붙어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할 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상태 변화도 볼게요. 자유수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물이잖아요. 그래서 100도에서 증발돼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0도 이하에서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결합수는 100도로 가열해도 절대 제거되지 않고 마이너스 2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심지어 마이너스 100도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워도 넘치지 않고 둥글게 맺히는 이유가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잖아요. 이런 성질들도 자유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느낌은 점성이에요. 이것도 자유수의 역할이에요. 결합수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질과 용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면 용질은 녹여지는 것, 소금, 용매는 녹이는 것, 물이 있죠. 이런 용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자유수입니다. 결합수는 용매로 작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 알던 물은 자유수, 이상한 물은 결합수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자유수는 유리수라고도 나오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같은 표현이에요. 시험에서 자유수의 특징인 것은, 결합수의 특징인 것은 하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수분 활성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수분 활성도란 우리가 알던 수분의 양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온도에서 식품이 가진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이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증기압이 뭐냐? 물이 증발하면서 공기 중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즉 물이 기체로 변하려고 하는 압력이에요. 그럼 어떤 물만 증발할 수 있죠? 자유수만 증발할 수 있죠. 결국 이 말은 자유수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순수한 물은 100% 자유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식품 속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 2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결합수가 섞여 있어서 식품의 수증기압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보다 항상 낮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수분 활성도가 1인 경우는 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100% 자유수니까요. 그럼 다른 식품도 볼까요? 과일, 채소, 어패류는 수분 활성도가 0.98, 0.99로 굉장히 높아요. 시험에서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하면 과일, 채소, 어패류 이 중 하나 고르면 됩니다. 이거는 수치도 기억해야 돼요. 어패류의 수분 활성도는 하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자류는 대략 0.3에서 0.6으로 낮아요. 더 낮은 건조식품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식품을 하면서 과자류가 자주 나옵니다.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식품을 하면 과자 기억하세요. 참고로 자유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이라서 온도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 중에서도 4도일 때 분자들이 가장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밀도가 가장 높아져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유수는 4도일 때 밀도, 즉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결합수는 이상한 물이잖아요. 식품 속 성분과 단단히 붙어 있어서 용지를 녹일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다음 문제. 식품의 수분 활성도란? 정답은 1번입니다. 식품 속 자유수만 증발해서 수증기압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과 비교한 값이 바로 수분 활성도입니다.